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의 심리TV 차이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책을 소개하는 차이언 박사의 북픽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매일 10분 마음수업이라는 책을 4월 30일에 출간을 해서 지금 막 서점에 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쓴 글의 내용, 제가 쓴 글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차희연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 이 인스타그램에 제가 아주 짧은 글들을 쓴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겁니다. 혼자일 때 외로운 사람은 함께일 때도 외롭다. 혼자일 때 행복한 사람은 함께일 때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외로움이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립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유쾌하지 못한 감정으로, 평상시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 친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심리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심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명언처럼 짧게 글을 남겼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옆에 좀 더 이 저자 의도를 보이기 위해서 실제 사례라든지 그걸 통해서 심리학 이론을 이해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한 번은 제가 이제 모임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난 남편이 있어도 외롭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없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란 존재가 참 신기해요. 없으면 궁금하고 있으면 귀찮아요. 여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슬픈 거는 함께 있을 때 외로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들의 62.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롭다고 느끼는 응답은 2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지 않지만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친구가 많은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야.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울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외로운 건 나쁜 거야. 외롭다라는 감정이 사실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결혼을 한다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5년지기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평화롭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남편하고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 이 친구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고 자기를 충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면서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서로 각자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 휴대폰 본 적 있어? 아니, 그걸 왜 봐? 자기 인생인데 내가 그걸 왜 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반드시 꼭 혼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굳이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고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꼭 굳이 심리학을 전공한 전공자라서가 아니고요. 저는 일부러 산속에 절에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1박 2일 정도 템플 스타일을 하고 와요.
그렇게 일부러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빙빙빙빙빙 돌았었던 이 어지러웠던 이 생각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이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구분을 해내고 그걸 생활에서 적용을 하거든요.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발달한 성인의 애착 연구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애착 형태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 애착이에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의 시간에서 각자 따로따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서 둘이 있을 때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세 개에서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를 나타냅니다. 안정애착 빼고요. 불안정, 몰입애착, 거부, 회피애착, 두려움, 회피애착, 요렇게 안정애착을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정 몰입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너무 과도하게 친밀함을 요구하고 서로 과도하게 의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서로 너무 의존적이면서 서로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 불안정 몰입관계 애착이에요. 거부 회피 관계는요, 서로 높은 독립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친밀한 애착 감정에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썸을 계속 타서 여자가 물어봤대요. 우리 어떤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우리는 그냥 좋은 파트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부부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각자 방을 쓰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 회피 관계입니다.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친밀한 감정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4년간 짝사랑했던 남자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고백을 받자마자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학습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3세 이전에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간단해요. 어렸을 때 부모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안다고. 근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학습입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외로움의 원인을 아내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 맨날 밖으로 도니까 내가 외로워서 바람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로지 외로움 채널에만 내 감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쓸쓸해, 외로워, 너무 추워, 괴로워, 이렇게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만성적인 외로움을 1년 이상 지속을 하면 우울증의 걸림률이 높아집니다. 외로움을 습관적으로 느끼는 것만큼 나쁜 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습관적으로 느끼려는 것보다 이 외로움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